Saluton! Bonveno alla YouTuba Cruz de Esperanto, Expressa Esperanto. Mi estas 신영규. 안녕하십니까. 에스페란토 유튜브 강의 속성 에스페란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담당 신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와 수사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형용사는 살짝 우리가 본 적이 있죠. Mi farigis bella. 나는 예뻐졌다. 라는 표현에서 bella, 예쁘다. 라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품사적인 이제 분류가 필요한 거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형용사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수사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수사의 어려움은요, 수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이런 것들이 형용사다라고 딱 분류하고 끝나는데 수사는 직접 외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수사를 좀 친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계속 돌려보시든지 정지하고 뭐 깜지를 쓰시든지, 네, 그렇게 해서 수사를 좀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에스페란토의 수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게 되겠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형용사인데, 보겠습니다. 벨라, 아름다운 베보, 아이입니다. 예쁜 아기 정도 되겠네요. 예쁜 아기. 그 다음에 뒤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발음 어떻게 할지. 벨라지, 베보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벨라이. 이건 이제 Y처럼 발음한다 그랬죠. 요는. 그래서 벨라이 베보이. 강세는 다 베베에 있습니다. 벨라이 베보이. 그 다음에 리단타 베보.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이제 벨라나 리단타가 형용사입니다. 조금 이제 에스페란토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리단타가 형용사냐? 이거 분사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분사 형용사입니다. 얘도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왜냐? 형용사니까. 우리가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분사 형용사, 분사는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려우니까요. 이제 파르토 두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제 이제 2부에서. 그 다음에 한정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이 한정은요, 좀 형용사랑 다릅니다. 형용사는 사실 이제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벨라 베보라고 해서 예쁜 아기라고 하지만은 베보 벨라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용사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설명만 해주면 땡 되는데요. 한정을 나타내는 친구들은요,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9875%는요 앞에 옵니다. 앞에서요 뒤에 것을 한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관사가 있고요. 우리 관사를 보긴 봤습니다. 라크나비노라는 걸 봤죠. 그 소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녀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런 예문이 있었죠. 근데 이제 관사는 이제 집중적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강의에서 보도록 할 거고, 오늘 하게 될 것은 수사, 수량 표현.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와 관련된 품사고요. 수량 표현은 수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처럼 뭔가 기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라베보, 두 베보이. 일단 이게 지금 읽히는지 보는 거예요. 티우 베보, 물테다 베보이.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발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관계사라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는 것은 앞에 문장도 완전히 만들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뒤에 문장도 완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도 다루고 문장도 다루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상당히 고급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she, 또 이제 건져 가야 됩니다. 이거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그녀라는 뜻이에요. 그녀, 그 여자. 저는 이제 그녀라는 표현보다 그 여자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우리 그녀라는 표현 실제로 잘 안 쓰잖아요. 말할 때 그녀는 참 예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 여자 참 예뻐 이런 식으로. 그 여자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는 성별 표현을 잘 안 쓰죠. 그 사람, 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어쨌든 그 여자는 라베보, 그 아이다. 그 여자인데 아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그녀는
그 아기다가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라 베보 그 아기는 노르마스. 우리 이제 사자가 잔다 기억나시죠? 노르마스 잔다. N은요 어디에서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이것도 지금 노출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참브로란 말은요 오로 끝나니까 일단 명사겠죠. 참브로란 말은 방입니다. 방. 뭐 우리 뭐 욕실 이런 거 얘기하거나 뭐 그렇잖아. 안방, 무슨 방, 뭐 동생 방, 뭐 공부방 이런 거 할 때 그런 방입니다. 방. 그래서 N 참브로는요 방에서입니다. 그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이가 똑같은 아이예요. 그녀는 아이다, 아기다. 이거랑 아기가 방에서 자고 있다 할 때 두 아기가 똑같은 아기이기 때문에 두 문장에서 공유되는 성분을 이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 밑에 문장은요. She es la bebo que duermas en chambro라고 해서 그 방에 그녀는 방에서 자고 있는 아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하나로 이어져 버리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건요. 수식의 종류 중에서 형용사, 그리고 수사, 수량 표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벌써 5분이 넘었네요. 설명이. 꽤 기네요 이게. 자, 형용사는요. 성질 또는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수와 격 일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질과 상태를 설명한다는 건요. 명사에 대한 거잖아요. 어떤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이 명사가 단수, 하나일 수도 있고요. 복수일 수도 있죠. 학생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형용사도요. 이게 단수다 복수다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격 일치가 있는데 정확히 이 격은 이제 목적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녹화를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라고 했는데 그 저번 강의에서 기억나시나요? 카폰, 커피를 이라고 했죠. 커피를 이라 할 때 우리가 커피가라고 할 수도 있죠. 커피가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목적격이 될 때, 을을이 붙는 상태 될 때 우리는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맛있는 커피를 해서 커피에만 붙이지만은 에스페란토는요 맛있는에도 붙이고 르에도 그러니까 커피에도 르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밑에 보겠습니다. 포모 사과입니다. 먹는 사과. 이제 사과 여러 개 있으면요 포모이라고 해서 요를 붙입니다. 요를 붙여서 포모이 이렇게 됩니다. 자, 맛있는 사과라고 하면은 본구스타 포모 이렇게 되고요. 맛있는 사과들이라고 할 땐요 몬구스타 포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몬구스타이. 형용사도 이게 여러 개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몬구스타이 포모이. 그래서 수의 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수의 일치. 포모이 사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요 형용사도 여러 개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수 일치가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미 나는 아마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많이 좋아하는 거. 미 아마스 포몬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미 아마스 나는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본구스탄 포몬 맛있는 사과를이라고 하는데요. 맛있는이라는 형용사도 이게 목적격 포모가 포몬이라고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이 목적격이 된 노를 붙였다라는 정보를요 똑같이 몬구스타도 가져서 몬구스탄 포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수도 되고 목적격도 됐을 때 밑에죠. 아마스 몬구스타인 포모인. 포모가 포모인으로 바뀌었죠. 복수를 뜻하는 요도 붙고 목적격을 뜻하는 노도 붙었죠. 그럼 똑같이 형용사도요. 몬구스타인 포모인 이렇게 몬구스타가 아니라 몬구스타인 포모인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수와 격의 일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이거를 빨리 넘어서는 게 이제 에스페란토를 이제 빨리 능숙하게 쓰시는데 좀 이제 뭐랄까요 넘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베보 아기자 아기 그 귀여움과 웃음과
그 다음에 똥 싸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아기들. 귀엽습니다. 이 베보인데요. 미아 베보라고 하면 내 아이입니다. 내 아기. 뭐, 우리가 우리 아이라고도 하죠. 내 아기. 그럼요. 미 아마스. 나는 사랑합니다. 미안 베본.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미 아마스 미아인 베보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아인 베보인. 아이가 여러 명일 때 이 아이만 사랑하고 저 아이는 안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랑하는 거죠. 내 아이가 여러 명일 때는요. 미 아마스 미아인 베보인. 나는 나의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란 말은 딱 이래잖아요. 베보 아이들 요 베보이 아이들을 베보인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의인데 나의에도 붙인 거예요. 나의들을 이런 식으로 미아인 이해되시나요? 일치하는 겁니다. 베보 미아 베보 미안 베본 미아인 베본 이런 식으로 일치. 네, 지금 강조를 해서 한 번 더 예시를 든 거고요. 수 보겠습니다. 수. 형용사는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아로 끝난다.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형용사는 명사랑 수, 격, 일치가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품사인데요. 이 수라는 것 자체는요. 수사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왜 수사라고 하고 똑같이 수를 가리키는데 어떤 거는 왜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하느냐. 수사는요. 명사 구 앞에 바로 놓여가지고 수식을 합니다. 이 예시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는요. 별도의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가? 밑에 보면요. 에스페란토의 수사는요. 0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자연수라는 게 아니라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까지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죠. 이렇게 되고요. 11개죠. 그 다음에 100과 1000 이렇게가 딱 수사입니다.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0개, 그 다음에 100, 1000 이렇게가 수사고요. 이거보다 더 큰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000 넘고 100만부터가 이제 다르게 표현합니다. 100만. 예를 들면은 뭐 200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수로 보지 않습니까? 수인데 수사로 표현하지 않고요. 수를 나타내는 명사로 표현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제 나올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수사를 보겠습니다. 우누, 누, 트리, 크바르, 크빈, 세스, 세프, 옥, 나우, 덱 이렇게 됩니다. 자, 거꾸로 해볼까요? 10, 덱, 나우, 옥, 세프, 세스, 크빈, 크바르, 트리, 두, 우누. 이거를 우리가 아는 정보랑 좀 연관을 시켜서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누 같은 경우는 영어의 유나이트나 유니폼하고 관련이 되고요. 누 같은 경우는 듀엣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듀오, 더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이게 시험장 가서 이제 뭐 맞출 때나 의미가 있죠. 결국 외우려면요. 그냥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누, 두, 트리, 크바르, 크빈, 세스, 세프, 옥, 나우, 덱. 그 다음에 거꾸로 덱, 나우, 옥, 세프, 세스, 크빈, 크바르, 트리. 맨날 여기서 헷갈려요. 누, 우누 이런 식으로. 그럼 11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11. 11부터는요. 한국의 한자어 수사랑 조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1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요. 덱 10이죠. 덱 그 다음에 1, 우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20이라고 하고 싶으면요. 20.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20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20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에스페란토는요. 그냥 20이니까요. do deck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요. 숫자 2가 do죠. do. 그러면 10이 deck죠. 끝에 deck. 그래서 do deck 이렇게 됩니다. do deck. 아시겠나요? 20. 그럼 31은요. 31이죠. 그러면 3, 3, 10, deck, 1, 우누. 아주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 보겠습니다. 97. 그럼요. 97이죠. 그러면 now, deck, sep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리덱 우누처럼요. 합치면 됩니다. 트리덱 우누처럼 그냥 now, deck,
sep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은 45라고 하면요 45입니다. 4 뭐죠? 4 위에 볼까요? 4는 크바르죠. 10 데크. 자, 다시 45니까 5는요 크빈. 그래서 45는 크바르데 크빈 이렇게 말합니다. 크바르데 크빈. 아시겠나요?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읽어보려면요 앞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트리 그 다음에 점이죠. 점은요 punkto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다가 써놨는데 애니메이션이니까 한 번 더 눌러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렸어요. 트리 punkto 그 다음에 1부터 쭉 읽어보시죠. 끝에 이제 0 나오는데 이 0을 아직 안 배워서 모르실 거예요. 0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걸 또 만들었습니다. 자, 해볼까요? 못하겠죠? 네, 당연히 처음 보신 분들은. 자, 지금 잠깐 정지하고 받아 적고 맞춰보세요. 얘랑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아닌 분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0이죠. 0은요 눌이라고 합니다. 눌 아시겠죠? 안 배웠지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눌 이게 0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14 할 때는요 트리 punkto uno kvar입니다. 그 다음에 1592죠. 1592 uno kvin now do입니다. 그 다음에 6535죠. 그러면은 ses kvin tri kvin 그 다음에 8979이기 때문에 ok now sep now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38 전 숫자가 더 어렵네요. 이게 그 위에 원주율이 3238 그러면 트리두 트리오크 이렇게 됩니다. 트리두 트리오크 그 다음에 4626 그러니까 그바르 세스 두 세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바르 세스 두 세스 그 다음에 4338 그러면 그바르 트리트리 오크 이렇게 되고요. 3279 그러면은 트리두 셉 나우 그 다음에 50 하면요 크빈 눌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에 이제 원주율이니까요. 원주율 공부하시는 겸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에 거랑 아래 거를요 이제 제가 이제 밑에 적어 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옆에다가 노트 같은 데 적으시고요. 위에 있는 거를 적으시고 위에 있는 걸 보고서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외우셨는가가 되겠고 점은요 punkto가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정보 나와 있죠. 그거랑 0은요 눌이 된다. 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습 꼭 해보십시오. 이거 안 하면 지금 안 하면요 나중에 울어요. 몰라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시지 말고 지금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00 이상의 수사는 이렇게 됩니다. 100은요 이거 C 기억나시나요? C 발음 그 앞니빨 뒤에다가 그러니까 앞니 뒤에다가 혀를 대고 발음한 거죠. 스입니다. 스 그래서 센트는 센트 이거 센트 아닙니다. 센트고요. 그 다음에 숫자 1000은 그러니까 수사 1000은요 밀입니다. 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한자어 수사랑 조합이 똑같습니다. 100은요 센트고요. 이제 우느 센트 이렇게 안 합니다. 100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센트 이렇게 쓰고요. 103은 센트 트리 이렇게 됩니다. 센트 트리 103이니까요. 221은요 221 그래서 두 센트 두 데크 우누 이렇게 됩니다. 좋죠. 1998은요 밀 그 다음에 900이죠. now cent 90이죠. now deck 그 다음에 8 옥 이렇게 됩니다. 밀 now cent now deck 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수사만으로 할 땐요 999,999까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요 지금 이제 그 쉼표가 있는 게 밀에 해당합니다. 밀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999개의 1000 그 다음에 999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겠죠. now cent 900 now deck 90 now 만큼의 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우센트, 나우덱, 나우 999개만큼의 1000, 그 다음에 999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99만 9999까지 됩니다. 100만부터는요 이제 수를 가리키는 명사로 대신합니다. 일단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명사, 에스페란토에서 명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제약이 돼요. 그래서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요, 또는 명사가 명사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수량, 양을 표현하는 전치사 나라는 걸 씁니다. 나. 그래서 수량, 나, 사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타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컵이에요. 컵. 물컵 같은 거 할 때 컵입니다. 그럼요 누 숫자 2입니다. 누 타소이 두 개니까 이제 복수형 쓰는 거죠. 누 타소이다 카포라고 합니다. 이건요 두 컵만큼의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 두 잔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누 타소이 두 잔다 만큼의 카포 커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 타소이다 카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르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코르보 오른쪽 먼저 보는 거예요. 하늘 색깔 단어 코르보 바구입니다. 바구니 체리조는 체리입니다. 체리조 뭐 버찌라고 해야 되나요? 체리가 됩니다. 보시면은 크빈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크빈은 다섯입니다. 다섯. 그래서 크빈 코르보이다 체리조 하면은 다섯 바구니만큼의 체리. 그러니까 체리 다섯 바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가 이제 뭐 한 병, 한 상자 뭐 이런 것들이 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물건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의 나만큼의 뒤에 있는 사물 카포, 뭐 체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100만부터는요 수사로 보지 않고요 수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요 밀리오노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밀리오노 100만입니다. 100만. 아까 99만 9,999까지는 표현이 됐죠. 근데 거기다 1 더한 100만부터는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밀리아르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10억입니다. 100만이 또 1000개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만 단위로 쓰니까 이제 만, 억, 조 이렇게 쓰니까 근데 이제 그 쉼표 통해 가지고 이제 숫자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래죠. 1000 단위로 올라가니까. 자 보겠습니다. 서울 인구를 보겠습니다. 요즘 이거 깨졌다고 하는데 넥 밀리오노이 얼마일까요? 넥 밀리오노이 넥는 10입니다. 10 10개의 밀리오노이 100만들 그래서 1000만입니다. 1000만 넥 밀리오노이 1000만이라는 수량만큼의 나 세울라노이 세울라노는 서울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세울로가 서울이었죠. 근데 아노가 붙으면요 거기에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이거 이제 전미사인데 그 교재에 따라서는 접두사 전미사를 따로 막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 다 외우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하나 주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세울로는 서울, 세울라노는 서울의 구성원. 그래서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근데 그 밀리오노의 10만이죠. 1000만만큼의 나만큼의 세울라노의 서울 사람들. 그 다음 오크 밀리아르도이 오크가 얼마죠? 오크는 8입니다. 8. 그래서 오크 밀리아르도이 그러면 8개의 10억 그래서 80억입니다. 오크 밀리아르도이다 로잔타로 로잔타로란 말은요 인구입니다. 인구.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로지라는 말에 안트에 뭐 아로 막 합성된 건데요. 일단 통째로 외워 놓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인구입니다. 인구. 오크 밀리아르도이다 로잔타로 80억만큼의 인구. 지금 지구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어릴 때 60억 인구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는데 뭐 그걸로 있는 노래도 있었어요. 뭐 60억 지구에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60억이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이상 간 것 같은데 갑자기 70억이 되더니 갑자기 77억 막 이렇게 돼요. 확 늘어나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마음에 일단 80억으로 질러놨습니다. 아마 제가 죽기 전에 한 120억 인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형용사는 아까 했고요. 이제 형용사 수, 그 정확히는 수와 수량 표현
단어들을 이제 공부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익히시긴 좀 어려울 거고요. 특히 수 파트는 한 번 더 앞으로 가서 보고 좀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is revido, dankon.